울산 HD의 새 시작은 명확합니다. 지난 시즌 빵꾸란 포지션을 메우고 동시에 고령화된 이 노땅 선수단을 단계적으로 세대 교체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FC서울은 링가드라는 카드가 잔류할 예정에 대표급 선수들이 합류하고 있는 데다가 김기동 감독이 잘 아는 선수들을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지난 시즌 파이널 A팀의 이적 시장 중간 점검입니다. 울산 HD 감독이 중간에 날아가고 안 그래도 빵꾸난 측면 수비수 자리인데 서령우는 수술 받자마자 세르비아로 이적해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K리그 3연패를 하긴 했지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를 연패를 했고 시즌 더블을 할 수 있었던 코리아컵 결승도 포항에게 완패하면서 반쪽짜리 시즌으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울산의 지난해 내내 나온 문제점은 측면 수비였습니다. 왼쪽엔 국가대표까지 올라간 이명재가 있었지만 오른쪽엔 아예 경험이 부족하거나 장시영이나 최강민 같은 젊은 선수들이 수비력이나 크로스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기미가 좀 안 보였습니다. 여기에 서령우까지 지배주다로 이적을 하면서 공격수이자 전력외로 평가받던 윤일록이 우측 풀백으로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우승은 했지만 선수단의 퀄리티까지 좋았다고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측면 수비에 대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작년 시즌 서울에서는 최준에게 밀렸으나 그래도 벤투호에 뽑혀서 월드컵까지 다녀온 윤종규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에서 왼발잡이 왼쪽 풀백 박민서를 데려왔습니다. K리그2에서는 상급 매물이고 상당히 이름이 오르내리는 팀이 많았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잡이인데 왼쪽 풀백이 가능한 강상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선수는 측면 공격수까지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 데려온 윤재석도 풀백을 소화할 수 있어서 좌우 각각 2명씩의 풀백을 데려온 셈이 됐습니다. 미드필더진도 고승범이 올해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나머지는 기복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고승범의 유무에 따라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현을 폴란드에서 데려왔고 스트라이커와 센터백이 둘 다 소화가 되는 왼발잡이 공격수 허유를 광주에서 데려왔습니다. 내보낸 선수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거는 주민규입니다. 지난해 조금 주춤했어도 10골 5도움이었고 그 전해에는 K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한 선수입니다. 연령적으로는 하향세지만 코리아컵에서도 선취골을 넣는 것을 보면 중요할 때는 해줄 수 있는 공격수임에도 울산은 대전에 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종훈도 대전으로 이적을 했고 서브 골키퍼이자 비주전 선수들의 멘탈을 아우르는 역할도 하는 고참 골키퍼 조수혁 선수도 충남 아산으로 이적하면서 이별했습니다. 어린 선수들 중엔 가능성이 보여도 만개하지 못했던 강용구도 강원으로 보냈고 강원에서 맹활약을 보고 영입해서 기회를 줬던 김지현도 수원 삼성으로 보냈습니다. 와중에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이청용은 재계약을 하면서 팀을 단기적으로 꼭 바꿔내서 건강한 스쿼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FC 서울입니다. 작년엔 김기동 감독이 부임을 했고 링가드가 영입되면서 주목을 엄청나게 받았던 서울입니다. 초반에는 팀의 기대보다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었고 팀 자체의 힘이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시즌이 갈수록 팀의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포항의 성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시아 무대로의 복귀도 확정지었고 시즌이 갈수록 김기동 감독의 전술도 자리 잡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가진 자원으로 최대한 해본 다음 거기에서 정말 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안 맞는 선수들은 과감하게 보내고 필요한 선수들을 데려오자는 전형적인 김기동식 이적 시장이 올해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반 보강만 두고 보면 과감한 투자가 되는 느낌입니다. 강상우가 한 시즌 만에 떠났지만 그 자리를 전북에서 부침을 겪던 김진수를 데려왔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이죠. 물론 김진수가 작년 전북 내 징계 문제나 거친 플레이 스타일을 들어서 의구심을 사는 부분이 있고 에이징 커브로 의심되는 경기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표팀에 불리던 선수고 전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능력치가 있는 선수인 만큼 오히려 역할을 좀 정해준다면 아직은 괜찮은 선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진수는 전북과 계약을 해지한 후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FA로 이적을 한 겁니다. 문선민도 왔습니다. 빠르기도 하지만 상대 파이널 서드를 헤비집을 수 있는 윙어인 선수고 특히 역습할 때 가장 위력적인 옵션이 되는 선수라서 서울에 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원FC 후반 득점에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한 올림픽 대표 출신 그리고 잘생긴 선수 정승원도 결국엔 이적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서울이랑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었는데 결국 서울로 합류를 했습니다.
공격적인 포지션부터 측면 수비까지 다양한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면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하드워커 기질이 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만의 방식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 픽 중 정승원이 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센터백에는 올겨울 다양한 팀의 구애를 받았던 이한도가 결국 서울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솔선수범이 되는 좋은 선수라는 것이 결국 1부 리그 팀에도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링가드가 2+1년의 계약 기간 중 플러스 1년의 옵션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링가드가 내년까지 서울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올 시즌 처음 시작되는 제도죠. 홈그로운 제도의 첫 사례로 서울 유스팀 출신의 코트디부아르 국적이죠. 바또 세일로 사무엘을 지명하면서 구단이 육성한 외국인 선수의 최초 프로 입상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자, 강원FC, 수원FC,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지난 시즌 드라마 같은 준우승을 하면서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둔 강원은 양민혁을 토트넘으로 보내기도 했고, 감독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스텝을 밟는 느낌입니다. 이름값보다는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고 강팀에서 어려움을 겪던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여 주축으로 쓰려는 모습이죠. 홍철이라는 베테랑도 합류를 했지만 울산의 강윤구도 새로운 마음으로 강원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거기에 울산에서 데뷔하여 그래도 결정적일 때 한 골씩 해준 김민준도 강원에 합류했습니다. 정경호 감독이 정식 감독을 데뷔하는 입장에서 빅네임을 원할 수도 있지만 전술에 자신이 있는 감독이고 가진 풀 안에서 최대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수원FC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죠. 지난해 김은중 감독과 잠시 계약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왔지만 결국 재계약을 했고, 팀의 운영 방식도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팀의 엔진으로 기용하던 강상윤의 전북 임대 복귀는 뼈아프지만 오랜 기간 연령별 대표 코치와 감독을 지낸 경험으로 장윤호와 황인택, 이지소를 영입했습니다. 특히 김은중 감독은 자신의 연령별 대표를 지도할 때 그 선수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상윤을 통해서 보여준 만큼,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장윤호의 성장도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포항은 지키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초반 모양새입니다. 주장 완델손과 코리아컵 우승의 주역 김인성, 그리고 백성동, 아스프로, 김종우를 지켰고, 팀의 최고참인 신광훈도 재계약을 하면서 팀의 지주도 지켰습니다. 비록 정재일을 대전에 내주고 허용준이 나갔지만 한국판 제이미 바디인 김범수가 포항에 합류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K7 리그를 찍고 기어코 2022년 제주에 입단하면서 K리그 1을 들어온 드라마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이후 2시즌간 2부 리그 안산에서 활약하면서 좀 더 프로의 매끄러움이 입혀졌고, 그렇게 포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안한 것은 포항이 올해 상승세만큼이나 하락세를 분명하게 탔었고, 순위 경쟁에서 순식간에 밀려났던 것을 올해는 반드시 줄여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간 점검이라서 세 팀을 합친 거지 절대 편애가 아닙니다. 시즌 시작 전에 스쿼드를 보면서 한 팀 한 팀 예상해 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베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우승은 모르겠는데 FE서울은 2024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강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반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올해 성적이 좀 보일 것 같고, 울산이 영입을 옳게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도 좀, 그러니까 나는 선수를 막 싸우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요 선수들 중에 요런 선수들 현재 요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좀 냉정히 파악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 내가 올해 수원 삼성한테 이적 시장이 이렇게 좋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건 있어. 이게 우리나라 그 팬들의 여론이 되게 뜨거워.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뜨거워. 팀을 오래 있어준 선수에 대한 리스펙도 되게 센 문화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선수한테 되게 야박하게 대하는 것도 좀 센 문화야. 근데 구단에 오래 있었던 선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울산이 딱 그런 케이스의 결정들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기회를 줄 만큼은 줬다. 줄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줬는데 여기서 요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니들의 성장세가 뭐 되게 이 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팀에 가서 활약을 해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용기고,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도 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 전북은 좀 봐야 돼. 전북은 선수 영입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훈련에 들어가는데 선수단의 정리도 뭐 하겠지만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서울은 일단 상승세, 포항이
올해 했던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예 이 빈도가 확 줄어든다면, 왜냐면 시즌 초반에 1등이 포항이었어. 그거를 생각하면은 포항이 원래 경쟁력은 있는데 힘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울산의 우승은 예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인데 다른 팀들의 챌린지는 더 세질 것이고, 상위권 경쟁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막 터지지 않을까. 오히려 수원FC나 강원FC 같은 팀은 올해도 상위권 안에 들어가고 싶다면 작년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던가 많은 투자를 하던가가 아니면 작년같이 상위에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왜냐면 예전에 상위권에서 놀던 팀들이 지금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이 만약에 조금 더 자신들의 궤도를 찾고 나면 이 분위기를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위에 있었던 팀들은 긴장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올해 그 상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 그 본래 그런 주류팀, 빅클럽이었던 팀들은 이를 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